특수화 발달 심리 6주차 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레포트 과제물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레포트 작성 방법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레포트 작성 방법은 예시를 기본으로 하되 작성 방법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면 각각의 인지발달 이론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의 발달에 따른, 그러니까 뭐 태아부터 어떤 내용은 뭐 태아부터 뭐 한 3세까지 이어진다면 이렇게 앞에다가 3세까지 적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내용은 뭐 10살, 10세부터 시작한다면 뭐 10세부터 그 칸을 만들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 워드 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는 방법은 각자 그 편리한 방법, 자기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또 교과서를 또는 현재 제가 드리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레포트 점수에 있어서는 과제의 양도 참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과제는 제가 예시한 피아제뿐만 아니라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저희가 종강하는 앞주까지, 그러니까 종강주는 이미 내용을 듣고 그걸 적어서 낼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서 종강 앞주까지, 그러니까 14주차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출에 대한 방법은 이제 추후에 다시 생각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5장, 이번 시간에 5장이 끝나고 6장을 들어갈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5장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레포트를 시작하지 않으시면 이제 조금 이렇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작을 이제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진도는 알아서들 정하시고, 어쨌든 이제 모든 1장부터 14주차까지 하는 내용 전체를 이제 전부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억 책략의 이제 마지막 부분, 그리고 실행 기능, 상위 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동들은 이런 기억 책략, 즉 전략들에 대해 사용이 아직은 이제 완전하지는 못하죠. 이미 그런 기억 책략이나 전략을 이제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사용은 하지만 스스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용이라든지 효율적, 써야 될 곳에 정확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써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어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과제에는 무슨 전략을 써야 되겠다, 이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겪게 되고 점차 그 오류를 이제 성장하면서 줄여지게 되는데요. 오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게요. 오류는 이제 생성결함, 산출결함, 활용결함, 이 세 가지로 주로 나타납니다. 생성결함은 책략을 통해 과제를 수행했지만 다음 과제에서 스스로 책략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아동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렇게 음각과 양각이 된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가 책략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은 삼각형끼리 끼우고,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끼우고, 원은 원끼리 끼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춰보면서 했어요. 그랬는데 다음번에 이제 그거를 또 다 풀어놓으니까 앞에서 썼던 방법을 다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또다시 그런 방법들을 예전에 그러니까 한번 삼각형, 사각형, 원을 맞췄기 때문에 쉽게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고 다시 또 이렇게 맞춰보면서 또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생성결함이죠. 그래서 단서 사용의 취약성. 그러니까 단서를 사용하는 건 알아요. 이건 세모, 요건 네모, 요건 동그라미.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로 4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결함이고요. 산출결함은 아동이 전략 사용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외부 촉구 없이 스스로 효과적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 외부 자극, 즉 훈련을 통해 아동이 전략을 사용하도록 가르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단기적이며 새로운 과제도 과제로 일반화되지 못함. 상위 기억과 지식 기반의 한계 때문이다. 자, 계속 아까 그 음각과 양각이 된 장난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이 아동은 그렇게 삼각형, 사각형, 원을 서로 맞춰보면서 끼울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러니까 원활치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해주는 거죠. 도형, 모양에 맞춰서 끼워봐 이렇게 범주화를 시켜주는 거죠. 모양끼리 맞춰서 끼워봐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냥 말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촉구를 주지 않으면 단서를 주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리고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됐고 또 삼각형, 사각형, 원이 이렇게 뚫어져 있는 퍼즐을 가지고도 연습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 번은 썼는데 다음번에 다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과제를 했는데 다른 것으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일반화라는 용어는 뭐냐면요. 하나를 배웠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또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전이 또는 일반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요. 특히 지적장애에서 이런 거죠.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에서의 주문 방식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맥도날드 방법 따로 배우고 롯데리아 방법을 따로 배우진 않죠. 그러니까 롯데리아에서 집 앞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맥도날드를 가서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산출결함은 비슷한 것에서 다시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각과 양각으로 된 놀이기구엔 썼는데 사용했는데 그 퍼즐에서는 잘 못 쓰는 이런 것들이 산출결함이고요. 활용결함은 책략을 사용하지만 이를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 책략을 사용하여도 수행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장난감을 네모는 네모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를 맞춰야 되는 걸 아는데 결정적으로 그걸 완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만 완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하는 방법을 알지만 답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쓰긴 하지만 수행 양상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것은 이제 그를 미숙하니까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아직은 미숙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알고 있지만 많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은 더 적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했을 때의 기억을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적고요. 또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떠한 과제를 성공했다면 다음번에는 그 사용 결함이 덜 나타난다는 거죠. 이미 자기가 충분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용 결함이고요. 이런 생성 결함, 산출 결함, 활용 결함은
아동 뜰 때는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인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이런 결함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스스로 어떤 책략을 만들어내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차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적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지적장애 아이들이 이런 책략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전략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거나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습득하거나 또는 어떤 전략을 가르쳐주고 과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도 뒤처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행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자기 조절을 하는 등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을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워야죠. 순서를 정해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의도 집중하고 주의를 유지하고 또 불필요한 주의를 제거하는 선택적 주의도 해야 되고, 이렇듯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도 세우고 자기를 조절해야만 거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인지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성취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깨닫고 행동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계산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할 때 언제 그 방법을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 5 더하기 9다. 그러면 이게 두 자릿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리 올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 자리 올림을 해야 되느냐, 어디다 해야 되느냐, 어디에 올림자리 1을 써줄 것인가, 또 어떻게 그냥 머릿속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실행 기능입니다. 어떤 과제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자기의 인지를 조절하고 목표를 위해서 방법을 찾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실행 기능이고요. 보통 이제 만 3세 또는 5세 정도, 그러니까 3, 4세 정도에 향상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5세 전후에 가장 향상된 실행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1세 좀 넘어서 2세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이제 4세가 넘어서면서 급격히 발달을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 정도에는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세 전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가장 많은 공부와 가장 높은 난이도의 학습을 해야 될 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 완만하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점점 이러한 실행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실행 기능은 이후에 아동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또는 언어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행 기능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억제적 통제,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인지적 유연성, 그리고 작업 기능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억제적 통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는 자극을 무시하는 것으로 행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제적 통제는 어느 일에 집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나타나는 소리라든지 뭐 눈앞에 왔다 갔다 어른거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억제적 통제는 이제 부모의 양육 방법 또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또 아동의 비현실적 낙관적 믿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법이 아동을 어떤 과제를 주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고 끝낼 때까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도와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이런 억제적 통제가 높아지는 거고요. 또 아동의 비현실적 낙관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 낙관이라는 것은 이제 과잉 낙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러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약간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동들은 이런 낙관적 믿음이 어른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 방법에 의해서도 이런 낙관적인 것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낙관성이 높을수록 억제적 통제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억제적 통제를 실험하는 실험이 바로 마시멜로우 실험인데요.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를 이렇게 3개씩을 예를 들어서 주는 거예요. 주고 지금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그런데 너희가 참으면 20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2개씩을 더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걸 먹어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참았다가 더 받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참는 아이들 만족지연 그러니까 나는 마시멜로우를 2개 더 먹기 위해서 20분간을 참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억제적 통제력 능력이 커지고 또 학습 능력이라든지 성취 능력도 더 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유연성인데요. 그러니까 인지적 유연성은 이런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지적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사용하는 책략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는 유동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늦게 판단하고 늦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하고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지적 유연성이 큰 사람인데요. 인지적 유연성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 밑에 보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명백한 그림이라든지 색깔이 이렇게 잘 분류되는 단서를 제공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런 인지적 유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훈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밑에 카드는 자동차와 그 다음에 별이 그려져 있죠. 자동차는 파란색, 별은 빨간색, 통은 색이 그러니까 밑에 카드는 빨간색 별인데 파란색 별이 반면에 또 차는 파란색인데 빨간색 트럭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바꾸는 거죠. 색깔별로 넣어봐라 또는 모양별로 넣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인지적 유연성이 좋은 아이들은 그걸 빨리빨리 이렇게 바꾸어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데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진 아이들은 색깔별로 넣거나 또는 모양별로 넣거나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인지적 유연성을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기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기억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 결정하는 고차원적 인지활동과 관련되는데요. 굉장히 작업기억은 짧죠. 통제 시간이 굉장히 짧고 또 정보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작업기억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업기억을 내가 계속해서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작업기억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되게 짧은 시간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행기능은 작업기억의 처리 과정과 다양한 인지활동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할 거냐 아니면 단기기억에서 그냥 없앨 거냐 아니면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보낼 거냐 라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보를 또 회상하는 인지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기억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못하면 계속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 말을 금방 알아듣고 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되묻죠. 뭐라고 말했어? 아까 뭐 보여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했던 것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작업 기억이 좋은 사람들은 한 번 보여준 것도 바로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고 오래 저장하는 반면 작업 기억이 낮은 사람들은 여러 번 물어보고 그것의 중요성도 파악을 빨리 못하죠.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게 바로 작업 기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인 상위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해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우리가 이미 그 단기 정보 처리 이론에서 잠깐 배웠었는데요. 정보의 저장과 인출 등 모든 기억 측면에서 이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위 인지입니다. 감각이 들어와서 그것을 작동 기억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 그것을 단기 기억에서 다시 장기 기억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 또는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꺼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하는 게 바로 상위 인지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또 문제 해결 능력과 마음 이해 능력도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바로 상위 인지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상위 인지는 상위 주의와 상위 기억으로 나눠지는데요. 상위 주의는 주의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7세 이하 아동은 외부 방해나 보상 같은 외적인 요소가 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되게 많이 미쳐버리죠. 그래서 7세 이하 아동은 이런 주의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세 아동, 이제 10세가 넘어가게 되면 내적인 요소,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이제 이런 주의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 조종하는 기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위 기억은 자신의 기억 체계의 기능, 또 발달 능력에 대해 지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달하게 되고요. 6에서 8세경이면 기억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산출 결함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산출 결함에 대해서 이전에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사용했던 기억 전략을 기억하고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미 사용해봤던 기억 전략들을 적용을 하고 약간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걸 변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쯤이면 이제 기억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과잉 낙관성의 적응적 가치는요. 과잉 낙관성으로 인해 무모해 보이는 전략을 시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지기술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우리가 아까 과잉 낙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미래에 대해서 좀 무모할 정도로 잘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는 게 과잉 낙관성인데요. 그래서 과잉 낙관성이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도를 하는 거죠. 과잉 낙관성이 적은 아이들은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고집을 하면서 적용해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과잉 낙관성이 있는 아이들은 그게 틀리든 틀리지 않든 이것저것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갖게 되는 거죠. 기억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경험치를 갖게 됨으로써 이런 산출 결함이 적어지고 또 인지 기술이 향상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위 기억의 발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12세 사이에 상위 기억이 크게 향상되고 그런데 이제 유용성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느리고요. 그래서 7세 이후가 되면 이제 특히 우리가 했던 시연, 즉 암송이나 조직화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11세 이후가 되면 이제 조직화,
시연, 즉 암송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임을 알게 돼서 이제 단순한 암송보다는 조직화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10세 이전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뭐죠? 기억 행동을 감찰, 그러니까 지켜보거나 조정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세 이후가 돼야만 이런 상위 기억이 많이 발달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상위 기억과 기획 수행 성공 간에는 이제 굉장히 상위 기억이 많은 아이들이 기억 수행을 성공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위 기억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기억 수행을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횟수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앞에 과잉, 성공 기대처럼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위 기억이 기억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기억 전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억 전략을 많이 사용한 아이들일수록 이제 더 기억에 이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기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2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